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양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은 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일정을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평양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기사를 통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크렘린궁은 아직은 그 시기에 대해서 발표할 건 아니라고 했지만 나온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18일과 19일 1박 2일 일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러시아 당국이 베다모스지라고 하는 러시아 유력 일간지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러시아 외무성 고위 관계자입니다. 고위 관계자 그리고 주북 러시아 대사인 마체고라 대사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사실상 확인이 되었고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네. 아마 다음 주 초에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월 17일부터 19일 이 사이에 최소 1박 일정으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기정사실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왜 크렘린궁에서는 아직 일정을 발표할 때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건가요? 아마 이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자체가 워낙 네. 또 보안사항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왜 이거를 이렇게 크렘린궁이 네. 임박했는데 발표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는 어쨌든 한국과 러시아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지금 방문을 해서 오늘 우즈벡 대통령이죠. 미르지요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네. 내일 정도 이제 한국에 복귀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자칫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또 우리 한국에 부담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 이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이 정상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잘 끝난 이후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크렘린궁이 공식화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 안정적인 관리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예. 전략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소통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자면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을 했는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려를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양측이 어떤 양국 간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하지 않고 개선은 아닙니다. 더 이상 악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경제 포럼 계기에 이제 우리 언론을 통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그 안에는 두 가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액면가 그대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이제 감사하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네. 또 한편 역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와 감사의 메시지 두 가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이렇게 거론해서 특히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사실상 한국도 러시아의 비우호 국가 명단에 좀 들어 있는데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런저런 좀 관계 안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을 특정해서 말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그런 개선에 대한 어떤 희망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거를 조금 전에 전략적 소통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방북한다는 것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가장 먼저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러시아 측에서 우리 정부에게 알려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이번에 조금 굉장히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작년입니다. 작년 네. 2023년 9월 13일에 극동 지역에 있는 바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전격적으로 북러 정상이 만났는데 네. 사실 그때는
뭐 서방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만날 것은 예상은 했지만 어디서 만날지는 잘 몰랐고요. 또 관련해서는 뭐 대부분의 어떤 전략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깜깜이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뭐 시기와 뭐 장소든 뭐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됐다라는 부분은 소통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북한의 상황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좀 앞당겼다, 시기를 당겼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좀 받아들였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북한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런 북한 측의 강력한 요청에 대해서 러시아도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빠른 답방, 빠른 방북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그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러시아를 둘러싼 또 한국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상황과 또 이런 전략 상황을 고려한 푸틴 대통령의 저는 결심이 이 방북 시기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또한 나름대로 한반도 상황을 좀 러시아 측에서 좀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6.25입니다. 6.25. 북한의 불법 침공이자 스탈린 과거 소련 서기장의 사주로 시작된 이 한국 전쟁 시기죠. 6.25 때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다면 그 자체로 한국을 비롯한 서방에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또 민감한 시기를 또 피했고요.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다양한 지금 대내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G7 정상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끝나면 스위스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공을 전략적으로 실패로 귀결시키기 위한 평화 공식 정상회의가 또 있고요. 또 7월 초에 가면 7월 3일에서 4일에 걸쳐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하는 이 다자협의체의 정상회담이 네. 또 카자흐스탄에서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또 7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이 바로 이 워싱턴 DC에서 있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다양한 그 시기들을 놓고 봤을 때 서로에게 그래도 북한에게도 실익이 돼야 되고 또 러시아에도 전략적으로 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푸틴 대통령의 움직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가 언제인가를 봤을 때는 딱 다음 주가 그나마 적합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도 나름대로 만족했을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9월이죠. 북러 바스토치니 정상회담 이후에 1년 넘지 않은 시기에 네. 이렇게 답방이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양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일치했고 또 북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또 러시아가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답방을 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다음 주에 만나게 된다면 그럼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어느 정도 선까지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네. 푸틴 대통령이 사실은 24년 전이죠. 2000년도 7월에 북한을 방문을 하고 정말 24년 만에 북한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 민감한 지역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방문할 수는 없고 그렇죠. 러시아도 이익이 돼야 되고 북한에도 이익이 돼야 되기 예. 때문에 아마 다양한 이제 전방위적인 의제를 놓고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도 북한이 바라는 것, 러시아가 바라는 것에 약간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경협과 관련된 경제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안에 그럼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또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이냐? 네.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 노동자의 대규모 러시아 파견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수출 시장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결의안을 통해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로서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라는 것도 건건마다 다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그쵸. 사안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러시아가 또 머리를 쓰는 부분들은 인도적인 협력으로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유엔 차원에서 어떤 제재를 회피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경제 협력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주 협력인데요. 네. 이미 지난 5월 말에 북한의 군사 정찰 유성
시험 발사가 실패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 1단 추진체에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갔거나 혹은 그 추진체 통으로 네. 러시아산 추진체가 북한에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이 우주 협력이 이미 시작이 됐고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에 과거 한국과 러시아가 우주 협력을 했던 것과 같은 유사한 그런 경로를 따라서 우주 협정과 같은 이런 어떤 성과 사업에 서명을 함으로써 앞으로 북러 간의 우주 분야 공동 개발 또 공동 연구 나아가서 우주인 우주 탐사와 같은 그야말로 그렇지 않을 것인데 네.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하에 우주 협력을 함으로써 북한의 인공위성 이런 기술들을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경제나 우주 협력 또 군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들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사실 작년에 있었던 북러 회담에서 공동선언문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한 가지 더 아까 경제 협력과 우주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각에서 이제 군사 협력, 안보 협력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이제 안보 협력이 어떤 별도의 협정이 새롭게 갱신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안보 협력이 부담스러우면 안보 협력에 들어가야 될 조항들이 이제 공동선언에 담길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1961년에 과거 크루시초프 소련 서기장과 그리고 김일성 간에 체결되었던 조소 간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서는 사실상 동맹 조약이 체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일방이 공격을 받게 되면 즉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자동 개입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북방 정책의 성공으로 인해서 과거 엘친 대통령 시기에 이것이 1994년 사문화됐고 1996년 자동 파기됐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1961년 조소 간의 동맹 조약이 이번에 이제 복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것들을 이제 나토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서방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레토릭이나 정치적 메시지를 봤을 때는 네.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러시아도 부담이 되고 또 미국이나 한국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동맹 조약을 즉각적으로 복원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2000년도에 24년 전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당시에 이제 친선 선림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이 되었는데요. 예. 그 2조에는 이런 이제 조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위협을 주는 정황이 뭐 양국 간에 이렇게 양국의 조성이 될 경우에 협의와 호상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좀 애매하고 뭐 해석에 따라서 일부 소극적인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예. 아마 이것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서로 간 어떤 극단적인 상황, 유사한 상황, 유사시가 발생할 경우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협의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진 이런 조항들이 뭐 안보협정에 반영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성명에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그렇던 러시아의 관심과 지지가 제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1년 때보다는 좀 낮은 하지만 2000년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중국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지난 9월에 갔을 때는 이 방문은 북러 사이의 일이다라고 이제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환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미묘한 차이 그리고 온도 차이가 있는데 예. 뭐 북중러를 예를 들면 온도가 따뜻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달에는 마치 이건 남의 일이다라고 그쵸. 하는 소극적 손절의 메시지를 담았다면 예. 그것보다는 따뜻하게 환영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메시지가 중국 당국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년과 올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를 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오선 취임 이후에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했고 중국 국빈 방문을 했었죠. 네.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 한반도 무력 분쟁과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미국에 대한 어떤 대응 그리고 뭐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어떤 이런 서방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명확하게 전략적 선미성을 이 안에 담고 있는데 그 안에 중요한 행위자가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최소한 대미 견제, 네. 대미 공동 대응 차원에서도 북한과 뜻을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넣고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이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선언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정 부분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중국 당국의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방북을 한반도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다음 주에 저희도 한중 이제 외교안보 대화가 한 9년 만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마주 앉고 우리나라와 지금 중국이 마주 앉게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다음 주가 한반도의 외교 열전 온도도 기상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예. 외교 열전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한일중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한중 간의 차관급 2+2 이제 한중 실무 회의가 다음 주에 서울에서 개최가 되고 네. 아마 그 시간 비슷한 시기에 이제 평양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한중 이런 2+2 회의로 이어지고 또 어쨌든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북에 대해서 한러 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글로벌 중축과 어떤 한국의 이런 의지가 정말 이제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의 이 2+2 회의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북한 비핵화 그리고 군사적 긴장 고조 같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할 필요가 있겠고 또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후에 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 우리가 또 러시아를 통해서 뭐 북한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